정유라 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면회하겠다고 10거 6일 만인가요? 집에서 나왔는데 일단 그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디 가신 거예요? 자, 어디 가시는 거죠? 갑니다. 네? 엄마 연애하러 간다. 네. 엄마 만나서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어머니 안부만 여쭤볼 예정입니다. 저희 애기 소식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혀 사건에 관련한 얘기는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미승빌딩에서 며칠째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냥 애기가 오고 해서 저희 애기 챙기고 그런 모습. 그럼 집에서는 누가 돌봐주고 계세요? 지금은 현재 고모께서 돌봐주고 계시고. 부모랑 이렇게 두 분이서 애기랑 이렇게 셋이 있으시고요. 네, 제가 또 바로 애기한테 당분간 저희 애기만 챙기고 자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네, 앞으로 이제 좀 검찰 조사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네,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최대한 협조 드릴 거고요. 제가 아는 거는 일단 최대한 다 말씀드릴 예정이고, 네, 어머니께도 그렇게 전할 예정입니다. 그 좀 검찰 조사 받다 다시 좀 구속될 거라는 그런 겁이 나거나 좀 그러시면 안 돼요? 뭐 검찰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재청구하실 거고, 저는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 판사님께. 일단 저는 최대한 검사님들께 협조해 드릴 겁니다. 아직 검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건 없어요? 일단 좀 연애 좀 하고. 접수를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연예지 연결된 거예요? 네, 연결돼 있습니다.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뭐 교정당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접견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던가요? 제가 그런 건 아직 여쭤보지 않았고,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다시. 그럼 접견이 안 되면은 나중에 재판에서라도 어머니 뵐 생각 있으세요? 엄마랑 편지나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 번도 편지 적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럼 주고 받으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여기. 아버지랑 연락한다고 하는데. 그 아들 와서 어떠세요? 네, 애기 와서 다행이고 가까운 데서 자, 그만하고. 감사합니다. 언제 다시 오실 생각이세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한테 미안합니까? 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면회가 안 될 거라는 거 저희는 다 알고 있었는데 갔단 말이에요? 가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 저도 이게 진정하게 어머니를 면회하기 위해서 광고로 안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세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이제 면회를 하려면요, 변호사들도 한 3-4시간 전에 미리 서류를 보내야 돼요. 바로 이게 직접 가면 면회가 변호사도 안 됩니다. 예. 이 말은 일반인들은 그 전날 다 신청서를 보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갑자기 가면 누가 면회했을 수도 있고, 예. 따라서 이게 사전에 그 신청서를 냈는데 그걸 안 보냈단 말입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게 정유라 씨는 몰라도 이게 이경재 변호사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공범끼리는 면회가 안 된다는 거는 변호사들한테는 상식이거든요. 거의 100%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변호인 접견 가도 공범끼리는 시차 소환해서 못 만나게 절대 합니다. 예. 따라서 이게 그 변호사 조언을 받았을 텐데도 간 것도 두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출발할 때부터 계속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어머니 면회한다면 조용히 그냥 면회 가면 되잖아요. 예. 이게 굳이 기자들한테 알려서 저렇게 인터뷰하고 생중계하는 게 진짜 진정한 예. 어머니 면회 의도인가? 그래서 저는 이게 동정 여론을 좀 이게 환기시키기 위한 예. 뭔가 이게 보여주기가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기자들이 그 집 앞에 지금 계속 이제 상주하기 때문에 쫓아간 거고. 그러니까 저희도 다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전 굳이 나선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볼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역시나 안 됐거든요. 그렇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면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 지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삼성 지원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공범이잖아요. 공범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문제지. 어머니하고 딸하고 거의 공범 관계 아니에요. 이대 그 입학 어떻게 보면 편히 그거 봐주고 그 왔다 갔다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엄마랑 딸하고 그건데 예. 지금 이제 수사를 기우간 지 며칠 안 돼서 시작하는데 그거를 면회를 시켜줘서 그러면 작전 타임을 주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예. 저희 정유라 씨가 벌써 여론전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데도 어머니 혈육 모녀간을 강조하고 예. 또 아이에 대해서도 어머니한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녀간 자기 아이 얘기를 자꾸 끌어들여서 국민들한테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 동정심을 자꾸 자극하는 그거 외에는 뭐 다른 이유는 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예. 불쑥 찾아가서 저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집거한 지 6일 만에 만약에 진짜 엄마가 복고 싶었다면은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된 다음에 언제든 계속 기회를 보고 있을 텐데 그렇죠. 6일 만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알면서 제가 볼 때는 변호사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예. 변호사가 있잖아요, 옆에. 변호사가 분명히 가면 안 됩니다. 가봐야 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겨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유라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을 통해서 어쨌든 그 뭐 검찰이 엄마도 못 만나게 하는 뭐 이런 식의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예. 것이고요. 또 철없는 그 20대 여성의 그냥 뭐 독단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요. 더 황당한 것은 시간 지나면 다시 와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것도 좀 황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경험해봤으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또 시도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언론에 본인의 모습을 비춰주고 얘기를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예. 그 얘기하는 과정이 어쨌든 본인의 뭐랄까 엄마에 대한 사랑까지도 맡고 있는 검찰의 어떤 너무 엄중함 이런 부분들에 예. 대한 어떤 여론 부분들을 조금 바꿔보려는 시도를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본인은 순수하게 만나는 것이다.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라는 걸 자꾸 보여주면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 본인이 예. 잘못한 부분은 엄마가 시켜서 한 일이지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주고 왜냐하면 지금 못 만나게 하는 것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못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건 얘기 안 할 거다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냥 엄마에 대해서 딸로서 만나고 싶은 거고 내 아들이 잘 지내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뿐이지 예.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본인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엄마가 시켜서 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또 어필하려는 그런 의도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녀를 못 만나게 하느냐 이런 여론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알기에도 그렇게 이 모녀 사이가 좋다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머니를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무슨 제가 볼 때도 여론도 있지만 그 법리적 대응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그 말관리사, 보모 그리고 전 남편인 신주평 씨까지도 다 검찰이 조사받았죠. 소환해서 예. 조사하면 결국은 칼 끝은 정유라 씨를 재소환해서 조사할 거라는 게 틀림없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엄마와 함께 2대 부정입학과 관련과 삼성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 공범인가 아닌가 물어보는데 예. 본인이 공범을 면회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걸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간 거는 나는 공범이 아니다. 공범인 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그 여론을 통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 전개될 검찰의 재소환을 준비해서 예. 법리적 대응과 여론의 동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의도된 그 면회 행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으로 하나 상당히 좀 그 마음이 좀 안 좋은 거는 예. 아니 저 친구는 한 번도 기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그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던가 주저함이 없이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국민들이 정유라의 그 삼성이 지원된 말 문제와 승마 문제와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국민들이 예. 한겨울을 그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라는 예. 거에 대해서 참 볼 때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답답할 노릇입니다. 한 번 있었어요.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됐을 때 죄송하다고 네. 얘기를 했었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얘기하고 사촌 언니 장시호 씨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가신 거예요? 자, 어디 가시는 거죠? 갑니다. 네? 엄마 연애하러 간다. 엄마 만나서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그냥 어머니 안부만 여쭤볼 예정입니다. 그 사촌 언니랑 장시호 씨랑 연락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가까운 친척인데 그래도 연락 한번 저희 지금 아버지랑도 아직 연락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이제 제가 당분간 저희 얘기만 챙기고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랑 연락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아버지랑 연락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촌 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지원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가 저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실 생각이세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아빠는 언제 만날 건가요? 그 아버지랑 연락은 언제 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국민들한테 미안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장시호 씨랑 정유라 씨 둘만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둘이 교류가 있을 건가 했는데 저희가 아는 거하고 달리기 윤 대표님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사이가 안 좋다고 해야지 지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장시호 씨도 지금 재판받고 있고 어쩌면 예.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돼 있잖아요. 스포츠 영재재단에 돈 받은 거 뭐 이런 예. 문제. 그거 가깝다고 해야 도울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두 사람이 사촌인데 외사촌인데 그동안은 굉장히 가까웠지요. 안민석 의원은 그랬잖아요. 장시호가 정유라의 멘토다 이런 예. 얘기도 했고 또 정유라가 아이를 가졌을 때 최순실 어머니가 그 신주평 씨랑 갈러 놓으려고 많이 했잖아요. 예. 아이도 또 지우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안 되니까 출산을 처음에는 독일로 가서 하려다가 제주도 가서 장시호 씨 있는 데 가서 그렇죠. 낳았잖아요. 예. 그 출산을 하러 그 외사촌 언니한테 집에 가 있을 정도인데 원래 사이가 안 좋겠습니까? 다만 지금 정유라 씨가 좀 21살 좀 철부지 코스프레를 하면서 예. 다 안 좋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법조 조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준비된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나는 그 일부러 막 저렇게 연출하다시피 저런 모습이 예. 참 좋지 않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외사촌하고 그 출산까지 가까웠고 했는데 사이가 원래 안 좋았다고 저런 말들도 얼마나 진실성 있겠습니까? 물론 재판 과정이 좀 나빴을 수는 있죠. 어머니는 최순실하고 장시호하고 서로 제로섬 관계였잖아요. 예. 예, 장시호 씨가 태블릿 PC 있는데도 알려주고 차명폰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해서 특검에 1등 도우미가 될 정도니까 정유라는 자기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원수니까 자기 원수가 될 수 있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준비된 어떻게 보면 말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 두 집안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순득 씨도 최순실 씨하고 좀 멀어진 측면이 있고 완전히 좀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가능성이 있죠. 예. 최순득 씨가 지난번에 조사받으면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앞에서 무릎 꿇고 그랬죠. 제발 좀 내 딸 예, 좀 예. 풀려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했다고 그렇고 나중에 가서는 다 또 장시호 씨한테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예. 물론 둘 다 잘못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장시호 씨에 대해서 최순실이나 아니면 정유라가 장시호 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자 질문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도 정유라가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죠. 그 뭐 최순실 우리 엄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도 해주고 태블릿 PC도 갖다 주고 이래서 정말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결국은 별로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윤 대표님 말씀처럼 원래는 사이가 좋았을 거예요. 물론 신주평 씨하고 사이에 애를 가지면서 그 애를 떼라고 협박하는 장소에 장시호 씨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엄마 편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 문제 때문에 원한을 살 만큼 된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그건 엄마가 예. 시켜서 한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 원래는 사이가 좋았었는데 이제 장시호 씨가 재판 과정에 있어서 특검 도우미라고 자처할 만큼 여러 가지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모든 비리에 대해서 아는 걸 다 얘기해 줬어요. 예. 그것이 정유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미운 감정을 갖게 만든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서로가. 예. 장시호 씨도 그렇고 정유라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기자의 질문에는 어차피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으니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그 문답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특이해요. 아버지가 정윤회 씨인데요. 만날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좀 진실인 것 같거든요. 연락도 안 한 것 같고. 연락도 안 하고 갖고 네. 저 옛날에 정윤회 씨 아버지를 생물학적인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표현을 생물학적인 아버지하고 또 박원호 씨 승마협회 전무하시던 분 이번에 사건에도 깊숙이 개입된 분 있죠. 예. 그분하고 그 아버지하고 친하냐 물어보니까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박원호 씨랑 별로 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방부 장관하고 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장관하고 오히려 뭐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 뭐 예.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아버지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혼을 하면서 거의 좀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윤혜 씨도 딸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은 아버지는 딸을 걱정하고 예. 딸은 아버지하고 좀 너무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조금 많이 거리감이 많이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정윤회 씨는 박 전 대통령 걱정을 많이 하죠. 아무튼 특이한 관계예요. 예. 오늘 그냥 아까 잠시 앞에 검찰에서 신주평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전 남편과 마필관리사 등등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이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조사한 거라고 보세요, 서정훈 변호사. 그쪽에 그 보강 아마 혐의를 하기 위해서 했고요. 예. 제가 보기에 정유라 씨 혐의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이제 그 승마 지원 부분 있잖아요. 뇌물하고 그다음에 그 범죄 수익 은닉, 또 이게 외국권 관리법 이런 금전적인 문제. 여기 큰 게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화여대하고 이제 그 청담고등학교 바로 이게 그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신주평 씨가 또 이게 마부 이런 분들이 뭐 업무방해나 이대 이런 건 모를 거예요. 예, 그럼요. 뭐 그건 모르겠죠. 예. 그렇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특히 이게 자금 흐름 있잖아요. 예. 바로 이게 범죄 수익을 엇니가는 저기 지원받은 돈을 어디에 쓰고 이런 거는 이게 그 자금 흐름은 상당히 좀 참고인으로서는 알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금 지출은 본인들이 돈을 썼으니까. 따라서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강 수사를 위해서 예. 검찰에서 이게 참고인으로 부른 거고요. 아마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 진술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고 기소해서 좀 보강하기 위해서인가요? 그쪽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 그 현재 혐의 업무 방해하고 공무집행 방해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영장 재청구가 좀 쉽지 않을 힘들죠. 거고요. 예. 그러나 이게 만약에 아까처럼 마부나 신주평이 조사해서 이게 자금 흐름, 뭔가 이게 금전적인 흐름 있잖아. 덴마크나 독일에 쓴 거 예. 이런 부분에서 이게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바로 이게 범죄 수익 은닉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추가 혐의가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그 재청구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검찰의 의지를 좀 판단해보고 싶은데 사실 신준평 씨 같은 경우에는 조사하려고 하면 진작에 다 조사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단순하게 사위 가족이 아니라 예. 잘 아시겠지만 그 이 신주평 씨도 그렇고 마을관리사도 그렇고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들을 그 은닉하기 위해서 세웠던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또 직원으로 등재해서 급여를 주는 그 이런 방식으로 직간접으로 관여돼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두 사람 다 말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순실 씨의 많은 삼성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승마 관련된 것으로 벌어지고 있고 특히 블라디미르라든가 이런 말을 사는데 38억 이상이 소요됐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 대해서 단순한 가족이나 마을관리사가 아니라 재산의 은닉이라든가 뇌물 사건에 대해서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존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검찰이 초기에 최순실 수사에 대해서 의지가 있었는 건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요, 지금 보모까지 불러가지고 참고인 신분이긴 합니다만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론이 따가워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불러서 하는 건지는 글쎄요, 좀. 근데 그게 만약에 여론이 따가워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그냥 넘어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냥 지금 뭐 근거가 없거나 뭐 증거가 없는데 뭘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 증거나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검찰 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에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만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게 최소한 청와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환경에서 또 국민이 촛불을 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고 지금 현재 정유라 씨가 저렇게 구속이 안 되고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물론 증거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충분히 검찰이 그런 증거들을 찾아내서 구속을 할 수 있도록까지 가면 좋겠고 아니라 하더라도 기소 단계에서 네. 처벌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증거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필 관리사나 신주평 씨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 덴마크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마필 관리사도 저는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명이라고 보여지고 예. 또는 피의자까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같이 생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집에서. 도피도 같이 했죠. 도피도 같이 했었죠. 그렇다면 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관리했고 이 부분을 충분히 그 친구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잘 좀 찾아내서 정유라 씨가 저렇게 아무 죄가 없다는 듯이 돌아다니고 또 법원에서 처벌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 이런 상황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예. 만드는 것이 검찰이 국민 앞에 부응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시호 씨도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아들을 보고 펑펑 울었다. 최순득 씨도 뭐 당연하겠죠. 이게 뭐 6개월 만에 뭐 집에 가서 아들 보는 건데. 장시호 씨가 그동안에 그 감옥에 6개월 있으면서 아들 사진도 안 봤다잖아요. 보기만 하면은 예. 이 눈물이 복받쳐가지고 그러니까 최순실 저 집안들이 모성애는 굉장히 강한 집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 아들을 보기 위해서 특검한테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서 결국은 특검이 지금 구속영장을 안 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안 해서 이번에 풀려난 거죠. 예. 근데 그 아들을 보고 눈물 펑펑 흘렸다. 또 어머니인 최순득 씨도 또 거기도 좀 건강이 좀 안 좋은 걸로 알려 있잖아요. 암 투병 중인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같이 뭐 6개월 만에 보니까 뭐 눈물 펑펑 흘린 건 당연하고 그런 점에서는 또 일단은 또 나왔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재판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 예, 법원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에 대한 재판도 하면서 나중에 같이 하려고 조금
판결을 늦춘 거기 죄가 때문에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저 16억 원을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갈취한 거잖아요. 예. 그 형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검찰에 의해서는 조금 뭐 구속영장 정호성이나 뭐 김종 차관 같은 경우는 다시 청구해서 그 구속을 연장했습니다만 검찰에 협조한 대가로 또 어떻게 보면 나와서 재판을 받는 거지 예. 또 법정 바로 구속될 가능성도 많죠. 이번에 그 국민연금 그 공단 본부장 예. 그분도 바로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처벌은 가볍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예, 저도 이게 그 장시호 씨에게 그 6개월 구속 만기로 나왔지만 다시 이게 나중에 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게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 장시호 씨는 특검 도우미, 이 말이 이게 검찰 도우미지 법원 도우미가 아니에요. 판사 도우미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게 검찰에서는 추가 기소를 안 해가지고 6개월 만기로 넣었지만 예. 저렇게 법원에서는 그런 수사협조를 크게 양형 요소로 고려 크게 안 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법원에서는 원래 양형 기준대로 하면 예. 제가 보기에 그 강요죄, 그다음에 10억의 횡령죄 이래 된다면 이게 충분히 4, 5년 이상 놓을 수 있는 중형이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인근 상인이 뭐 집에 배달을 갔나요? 갔더니 장시호 씨가 나와가지고 인사를 했다는데 참 성격 밝아요. 그러니까 원래 장시호 씨가 조사받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 뭐 조사하는 검사나 수사관들한테도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또 뭐 교도관, 여자 교도관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의왕 뭐 대학원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예. 성격이 되게 활발한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성격 자체.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다음 날 그러니까 출소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집을 방문한 상인에게 인사도 하고 또 인사하니까 또 상인 입장에서는 예. 뭐 대답을 해야 되니 고생 많으셨죠라고 대답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장시호 씨의 성격 자체인 것 같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가능한 한 뭐 그걸 표 안 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겠나. 그래서 저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승현 씨라고 이제 탤런트죠. 이분이 저희 아궁이에 출연해서 장시호 씨와 인연이 있다고 좀 얘기를 했었네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친구를 처음 이제 봤었을 때 상당한 그 자신감과 그 뒤에 배경의 그 아우라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방송계 쪽에도 많이 이제 네, 알고 네. 있는 인맥들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다, 힘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얼핏 좀 듣긴 들었지만 네.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성격 자체가 네. 남한테 그렇게 도움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만나고 안 받으면 되잖아요. 장시호한테 잘린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잘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냥 애프터 연락 없었어요. 우연치 않게 또 자리를